어둠 속 골목길. 10명의 남자들이 한 여성을 둘러쌌어요. 여자 주제에 우리한테 덤벼?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 여성은 차갑게 말했어요. 5분 후, 10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녀만 홀로 서 있었죠. 대한민국 육군 연대장 강민서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10월, 경기도 파주의 한 군부대, 새벽 5시였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에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3일간 계속된 혹독한 통합 전술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죠. 집합. 우렁찬 목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200명이 넘는 부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연병장 중앙으로 모여들었죠. 3일 밤낮 산과 들을 누빈 얼굴들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연단 위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강민서 연대장. 대령 계급장이 빛나는 어깨, 단정하게 뒤로 넘긴 짧은 머리, 40대 후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였어요. 수고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번 훈련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부대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민서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어요. 2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부하들을 볼 때면 언제나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20년 전, 그날, 훈련이 끝나고 오후 3시. 민서는 연대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 부대원들이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 민서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20년 전 사진이었어요. 얼굴에 위장크림을 칠한 젊은 여군의 모습. 그때 그녀는 이등병이었죠. 제9특수전여단, 일명 특전사의 혹독한 훈련 과정에 도전했던 시절이었어요.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자가 특전사를 웃기고 있네. 남자 동기들의 비웃음, 교관들의 의심 어린 시선.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추가 훈련을 했어요. 남들보다 2배 더 뛰었고 3배 더 연습했죠. 손에 피가 나도 참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과정을 수료했어요. 1등으로. 여자라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수료식 날 민서가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은 지금도 그녀의 신념으로 남아 있었죠. 민서는 사진을 다시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의 나처럼 지금의 내 부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오후 6시 민서는 부관실로 갔어요. 하은아. 네, 연대장님. 서하은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0대 중반의 하은은 민서와 함께 10년 넘게 근무한 오른팔이었어요. 오늘 저녁 약속 기억하지? 물론이죠. 지혜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지혜, 6개월 전 자대 배치된 이등병이었어요. 21살의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한 지혜는 밝고 순수한 성격으로 부대의 분위기 메이커였죠. 오늘은 지혜가 입대 후 처음으로 외출 허가를 받은 날이었어요. 부대 이전 전에 마지막으로 같이 식사하자고 약속했잖아. 네, 연대장님. 박철수 아저씨 식당이죠? 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박철수. 전역 군인 출신으로 부대 근처에서 20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서가 이등병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죠. 그래. 거기서 7시에 만나자. 저녁 7시, 박신의 식당이라는 소박한 간판. 민서는 사복 차림으로 식당 문을 열었어요.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어서 오세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반겼어요. 60대 초반의 그는 흰 머리가 성성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아이고, 민서 씨,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민서가 인사하자
구석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손을 흔들었어요. 연대장님, 하은과 지혜였어요. 그들도 사복 차림이었죠. 민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식당 안은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볐어요. 퇴근길 직장인들, 저녁 식사를 하러 나온 동네 주민들,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가 따뜻했어요. 오늘은 계급 없이 편하게 먹자. 민서가 말했어요. 네, 지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연대장님, 저 오늘 정말 행복해요.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그래. 첫 외출이니까 그렇겠네. 민서는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동생을 대하듯 다정한 손길이었죠. 아저씨, 여기 된장찌개 하나, 김치찌개 둘이요. 공깃밥은 3개요. 하은이 주문했어요.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박철수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훈련 힘들었지? 민서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 힘들었어요.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연대장님이랑 하은 언니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하은이 지혜의 어깨를 툭 쳤어요. 너 요즘 많이 늠름해졌어. 처음 왔을 때는 울보였는데. 에이, 언니. 그때 얘기는 하지 말아요. 세 사람이 웃었어요.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음식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갓 지은 밥,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우와, 맛있겠다. 지혜가 숟가락을 집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인사했어요. 민서는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넣었어요.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3일간의 고된 훈련으로 지친 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어요. 역시 아저씨 손맛은 최고예요. 하은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박철수가 멀리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민서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민서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부하들과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죠. 연대장님,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부대 이전하면 자주 못 보겠죠? 민서는 지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눈망울에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자주는 못 볼 거야. 하지만 완전히 헤어지는 건 아니야. 정말요? 그럼. 우리는 같은 군인이잖아. 언젠가 또 만날 거야. 지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그때까지 저 더 열심히 할게요. 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평범한 식당, 따뜻한 음식, 사랑하는 부하들과의 대화. 이 모든 게 그녀에게는 보물 같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식당 뒤편의 골목길이 희미하게 보였죠. 민서는 그쪽을 잠깐 바라보았어요.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저씨 계란찜이에요. 박철수가 뜨거운 계란찜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서비스예요. 우리 예쁜 여군들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세 사람이 동시에 인사했어요. 박철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가에 미세한 걱정이 스쳤지만 금방 미소로 바뀌었어요. 민서 씨, 네, 아저씨. 부대 이전한다며? 언제? 2주 뒤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20년을 봤는데 섭섭하네. 저도요, 아저씨. 이등병 때부터 여기 다녔는데 민서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어요.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이등병으로 첫 외출을 나왔을 때도 이 식당이었죠. 특전사 훈련을 마치고 처음 먹은 밥도 여기였어요. 연대장으로 진급했을 때도 부하들과 함께 이곳에서 축하했어요. 이 식당은 그녀의 군 생활과 함께 있었어요. 아저씨, 건강하세요. 나중에 꼭 다시 올게요.
그래, 그래. 언제든 환영입니다. 박철수가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연대장님 괜찮으세요? 하은이 물었어요. 민서는 다시 미소 지었어요. 자, 우리 빨리 먹자. 식기 전에. 세 사람은 다시 식사에 집중했어요. 식당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어요.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음식 굽는 냄새. 모든 게 일상적이고 평화로웠어요. 지혜가 계란찜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와, 이것도 맛있어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해. 하은이도, 지혜도, 우리 부대 모든 부하들을 지켜야 해. 그것이 연대장으로서의 책임이었어요. 그것이 민서가 군인이 된 이유였죠. 저녁 8시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민서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연대장님, 하은의 목소리에 민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식당 주인 아저씨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은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응, 나도 느꼈어.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더라. 혹시 무슨 일 있는 걸까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나중에 물어봐야겠어. 그때였어요. 콰당.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어요. 문을 통해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섰죠. 민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평화로운 저녁이 끝났다는 것을,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었어요. 20년간 훈련받은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죠.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민서는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했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잦아들었죠. 모두가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서는 하은과 지혜를 힐끗 보았어요. 두 사람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진정해.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침착하게 행동하자. 하은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민서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20년간의 경험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 부하들을 지켜야 한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얼음 여왕. 그녀의 별명처럼 민서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했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쾅. 문 손잡이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9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아니, 난입했다는 표현이 더 맞았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담배 연기가 그들의 옷에서 풍겨 나왔어요. 모두 험상궂은 얼굴이었죠.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손님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는 황급히 아이를 끌어안았죠. 공포. 그 한 단어가 식당을 지배했어요. 민서는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어요. 20년 경력의 군인답게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죠. 9명. 모두 30대에서 40대. 체격, 건장함. 위험한 사람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남자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임태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건장한 체격의 머리를 짧게 깎았죠. 팔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의 손목에는 군용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발에는 군화를 신고 있었죠. 전직 군인? 민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태주는 식당을 둘러보았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거만한 태도였죠. 야, 진수야. 그가 부하 중 한 명을 불렀어요. 명령조의 목소리였어요. 네, 형님. 여기 테이블 좀 치워. 알겠습니다.
진수라는 남자가 손님들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비켜요. 우리가 앉을 거니까.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음식도 다 먹지 못한 채 계산을 하고 나갔죠?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어요. 후아, 역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한테 약하다니까. 그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 참았어요. 태주는 의자에 앉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10년 전 그는 육군 중사였어요. 10년간 군에서 복무했죠.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여군 장교에게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농담이었는데. 태주는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불명예전역. 군인 경력은 그렇게 끝났어요.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태주는 이를 갈았어요. 전역 후 그는 범죄 조직에 들어갔어요. 사채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여자들은 다 똑같아. 남자를 이용하고 버려. 그의 마음속에는 왜곡된 피해의식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 증오는 점점 커져갔죠. 박 사장, 태준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주방에서 박철수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임 사장님.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박 사장. 3천만 원 어디 있어? 태준이 테이블을 쾅 내려쳤어요. 손님들이 깜짝 놀라 움찔했죠.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 철수는 애원했어요. 다음 주? 태준이 비웃었어요. 다음 주면 또 다음 주고, 그 다음 주면 또 다다음 주겠지? 이 식당 명의를 내 앞으로 넘겨. 그럼 빚은 없던 걸로 해줄게. 그건 안 됩니다. 이 식당은 제 평생의 꿈이. 쾅. 태준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쳤어요. 그릇들이 덜컹거렸어요. 시끄러. 그럼 3천만 원 당장 내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계산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나가는 사람도 있었죠. 민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철수 아저씨가 저런 일을 겪고 있었구나. 태준의 시선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3명의 여성을 발견했죠. 민서, 하은, 지혜. 뭐? 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여기 젊은 아가씨들도 있네. 그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음흉하게 웃었어요. 요즘 여자들 참 당돌하더라. 밤에 혼자 돌아다니고. 부하들이 함께 낄낄거렸어요. 민서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하은이 작게 속삭였어요. 연대장님, 조금만 기다려봐.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 개입할 때가 아니었어요. 상황을 지켜봐야 했죠.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민서 일행이 테이블로 걸어왔죠. 비틀거리는 걸음. 술에 취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가씨들. 태준이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랑 합석하자. 술값은 내가 낼게. 하은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하고 싶습니다. 어이구 말투 좀 봐. 태준이 비웃었어요. 어디서 교육 잘 받았나? 말은 참 고상하게 하네. 그는 민서를 쳐다보았어요. 특히 당신. 나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태준이 갑자기 민서의 팔을 잡았어요. 순간 민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분노의 전율. 20년간 억눌러왔던 특전사 출신의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손 떼주시겠습니까? 민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죠. 어머 무섭게. 태준이 웃었어요. 당신 뭐야? 경찰이야. 그때 부하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형님, 저 여자들 군인 같은데요. 머리 짧잖아요.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군인. 그 단어가 그의 과거를 불러냈어요. 10년 전
자신을 망친 여군 장교의 얼굴이 떠올랐죠. 군인? 태준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여자가 군인? 하, 그의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죠. 내가 군대에서 10년 복무했는데 여자 군인은 처음 봤다. 태준이 조롱하듯 말했어요. 요즘은 뭐 여자도 총 들면 군인인가? 진짜 웃기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들이. 하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죠. 민서는 두 사람을 제지했어요. 참아. 한 단어였지만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태준은 계속 떠들어댔어요. 군인 코스프레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군인이야? 그의 부하들이 함께 웃었어요. 민서는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하고 있었죠. 태준의 시선이 지혜에게 향했어요. 야, 너. 태준이 지혜를 가리켰어요. 이리 와봐. 제일 어려 보이네. 지혜는 움찔했어요. 저는 이리 오라니까. 태준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혜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어요. 쿵. 지혜가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어요. 악. 지혜의 비명 소리.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서의 눈동자가 크게 확대되었어요. 하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지혜야. 태주는 테이블 위에 맥주병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지혜에게 다가갔죠. 군인이면 뭐해? 철벅. 차가운 맥주가 지혜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여자 주제에 나한테 덤벼봐. 지혜의 옷이 맥주로 흠뻑 젖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맥주가 뚝뚝 떨어졌죠. 으흑.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붙잡고 있었죠.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 달랐어요. 민서. 민서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참을성의 끈, 이성의 끈, 모든 것이 끊어졌죠.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온화함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냉혹함이 들어섰죠. 내 부하를 건드렸다. 민서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다. 20년간 억눌러왔던 특전사 출신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어요. 제9특수전여단,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곳에서 그녀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적을 무력화하는 법,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법. 민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서가 일어서자 주변의 공기가 변했어요. 차가워졌어요. 마치 겨울 한파가 몰려온 것처럼. 태준도 그 변화를 느꼈어요. 그는 민서를 쳐다보았죠. 그리고 순간 움찔했어요. 민서의 눈빛. 그것은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맹수의 눈빛이었죠.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 뭐야. 태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민서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 각 걸음마다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따라 나와. 단 3글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어요. 명령이었어요. 협상의 여지가 없는 명령. 태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부하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죠. 뭐? 이 여자가 지금 따라 나와. 민서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차갑게, 더 단호하게. 태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무섭지? 하지만 그는 허세를 부렸어요. 좋아. 나가자. 너 혼자 우리 10명 상대할 건가?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을 뿐이죠. 하은이 민서의 팔을 잡았어요. 연대장님 위험해요. 민서는 하은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지혜 돌봐줘. 그게 내 임무야.
민서는 바닥에 쓰러진 지혜를 바라보았어요. 맥주로 흠뻑 젖어 울고 있는 어린 부하. 민서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타올랐죠. 용서할 수 없어. 민서는 식당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뒤에서 태준과 그의 부하들이 따라 나왔죠. 크크크 이 여자 미쳤나? 형님 골목에서 혼내주시죠. 부하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서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식당 뒤편의 골목길. 그곳이 오늘 밤의 전장이 될 거예요. 민서는 주먹을 쥐었어요. 시작이다. 식당 안에서는 하은이 지혜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어요. 지혜야, 괜찮아? 언니. 연 대장님이. 걱정 마. 연 대장님을 믿어.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했죠.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밤 골목길에서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자는 바로 강민서라는 것. 얼음 여왕이 깨어났어요. 민서는 식당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뒤에서 하은과 지혜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연 대장님, 하은이 불렀어요.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말했죠. 너희는 여기 있어. 하지만 연 대장님, 저 사람들이 10명이나. 이건 명령이다. 민서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오직 명령만 있었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혜는 맥주로 젖은 옷을 부여잡으며 울고 있었죠. 민서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걱정 마. 금방 돌아올게. 그 말을 끝으로 민서는 밖으로 나갔어요. 태준과 그의 부하들이 민서를 따라 나왔어요. 크크크 저 여자 진짜 미쳤나? 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혼자서 우리 10명을 말이 돼? 형님 골목에서 제대로 혼내주시죠. 다른 부하가 맞장구 쳤어요. 태준은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술이 아직 덜 깼거든요. 여자 주제에 건방지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오늘 제대로 교육시켜야겠어. 내가 특공무술 배웠는데 여자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부하들이 일제히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지금 죽음의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골목길, 식당 뒤편의 좁은 공간이었어요. 가로등은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희미하게 깜빡거렸죠. 양옆으로 낡은 건물들이 서 있었어요. 3층짜리 낡은 빌라와 폐업한 가게들. 바닥에는 쓰레기통과 골판지 박스들이 널려 있었어요.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곳. 어둠과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 오늘 밤 이곳이 심판의 장소가 될 거예요. 민서는 골목 중앙에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니 태준과 부하 9명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죠. 완벽한 포위. 10대 1.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태준이 비웃었어요. 자, 이제 어쩔 건데? 소리 질러봐야 아무도 안 와. 민서는 침묵했어요. 그저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죠. 10명. 거리 약 3미터. 가장 가까운 적은 정면의 태준. 태준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말이야. 그는 비틀거리며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10년 전에 군대에서 잘렸어. 다 여자 장교 때문이야. 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년이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았지. 단지 어깨를 툭툭 쳤다고.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그때부터 여자 군인은 다 가짜라고 생각했어. 진짜 군인은 남자야. 여자는 군인 코스프레 하는 거지. 민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경멸의 미소. 당신 같은 사람이 군대에서 잘린 건 당연해요. 민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태준이 화들짝 놀랐어요. 뭐? 성추행은 범죄예요. 어깨를 툭툭 쳤다고. 그건 당신 변명이죠.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해자예요.
민서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10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요. 민서가 말했어요. 지금 가면 봐줄게요. 태준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뭐? 봐준다고? 하, 부하들도 함께 웃었어요. 내가 너 같은 여자한테 질 것 같아. 태준이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민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마지막 경고였어요. 태준은 듣지 않았죠. 그는 주먹을 쥐고 민서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어요. 순간 민서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태준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죠. 민서는 이미 옆으로 피해 있었어요. 그리고 태준의 팔을 잡았죠. 딱. 관절기. 민서의 손이 태준의 팔꿈치를 꺾었어요. 크악. 태준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뚝. 팔뼈가 부러지는 소리. 태준은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죠. 형님, 부하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서는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수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민서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뒤로 뻗은 팔꿈치가 진수의 명치를 가격했죠. 윽, 진수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2명의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민서의 몸이 낮게 내려갔어요. 스. 로우킥. 2 부하의 무릎이 꺾였어요. 쿵. 쿵. 그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민서는 일어서며 그들의 턱을 차올렸어요. 딱딱. 2 사람이 동시에 뒤로 쓰러졌어요. 5초. 단 5초 만에 4명이 무력화되었어요. 남은 6명의 부하들이 멈춰 섰어요. 공포. 그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죠. 뭐야, 저 여자. 괴물이야. 민서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깨끗한 얼굴. 거친 숨소리 하나 없는 침착함. 그녀는 마치 산책하듯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도망쳐. 한 부하가 소리쳤어요. 그들이 돌아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서가 더 빨랐어요. 민서는 골목 입구로 달려가 길을 막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차가운 목소리. 부하들이 멈춰 섰어요. 비켜요. 한 부하가 민서에게 달려들었어요. 민서는 그의 주먹을 잡았어요. 그리고 비틀었죠. 딱. 손목이 꺾였어요. 악. 민서는 그를 옆으로 던졌어요. 쾅. 그가 쓰레기통에 부딪혔어요. 다른 부하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민서의 뒤돌려차기가 그의 갈비뼈를 강타했죠. 뚝뚝.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어요.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민서는 침착했어요. 20년간 훈련한 몸. 제구 특수전여단에서 배운 CQC 기술. 그녀의 몸이 유려하게 움직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실전적이었죠. 모든 움직임이 효율적이었어요. 급소만 정확하게 타격했어요. 턱, 명치, 무릎, 팔꿈치. 인체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10초 후, 4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골목이 신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민서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9명이 모두 쓰러져 있었죠. 어떤 이는 팔이 부러졌어요. 어떤 이는 갈비뼈가 골절되었죠. 어떤 이는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태준. 그는 바닥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부러진 팔을 부여잡으며 제발. 살려줘.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했어. 정말. 민서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각 걸음이 무겁게 울렸죠. 민서는 태준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죠. 태준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뭐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한민국 육군 제구특수전여단 출신. 민서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어요. 현역군 연대장 강민서예요.
태준의 눈이 크게 벌어졌어요. 연대장. 당신이 얕잡아 본 여자 군인이 누군지 똑똑히 기억하세요? 민서가 말을 끝냈어요. 그리고 그의 복부에 무릎을 가격했죠. 쿵. 태준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었죠. 골목은 조용해졌어요. 10명의 남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민서만 서 있었죠. 그녀의 숨소리가 약간 거칠어졌어요. 옷이 조금 찢어졌어요. 팔에 작은 긁힌 상처가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어요.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이것이 내 부하를 건드린 대가예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경찰이 오고 있었어요. 민서는 주먹을 폈어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이성이 돌아왔죠. 민서는 골목 입구를 향해 걸었어요. 식당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쓰러진 10명의 남자들. 민서는 조용히 말했어요. 끝났어요. 그 한마디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심판이 끝났어요. 정의가 승리했죠. 민서는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어요. 식당에 불빛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하은과 지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서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따뜻한 미소. 내가 지켰어. 그녀는 생각했어요. 내 부하들을 지켰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삐용삐용.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골목 입구에 경광등이 번쩍였죠. 빨간 불빛과 파란 불빛이 어둠을 갈랐어요. 경찰차 3대가 급정거했어요. 차문이 열리고 경찰관 5명이 뛰어내렸죠.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그들은 골목으로 달려 들어왔어요. 손전등을 켜고 경계하며 그리고 멈춰 섰어요. 눈앞의 광경에 이게 무슨 한 경찰관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어요. 바닥에 10명의 남자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신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죠. 으, 팔이. 박, 갈비뼈. 태주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죠.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절이 탈구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부여잡고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민서. 옷은 약간 찢어져 있었어요. 팔에 작은 긁힌 상처가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마치 산책을 마친 것처럼.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여자 1명. 남자 10명. 그런데 여자만 멀쩡히 서 있었어요. 선임 경찰관이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민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당방위입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 연대장 강민서입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받아들었어요. 손전등을 비춰 확인했죠. 군인 신분증, 계급 대령, 직책 연대장. 경찰관의 눈이 커졌어요. 연대장님이시군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들이 먼저 제 부하를 폭행하고 성추행했습니다. 식당에 증인들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보고하듯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죠. 경찰관 2명이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식당 안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은과 지혜는 창가에 서서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죠. 경찰입니다. 목격자 분들 계십니까? 철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요. 제가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임태준이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 젊은 여군을 폭행했습니다. 철수가 지혜를 가리켰어요. 지혜의 옷은 여전히 맥주로 젖어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다른 손님 2명도 증언했어요.
맞아요. 그 남자들이 먼저 폭력을 썼어요. 여군분은 참다 못해서 나간 거예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CCTV는 있습니까? 철수가 가게 구석을 가리켰어요. 네, 저기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골목에서 다른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여기 112입니다. 신원 조회 부탁합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답이 왔어요. 임태준 45세. 사채업 운영. 폭행 전과 3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부하들도 조회 부탁합니다. 모두 전과자로 확인됩니다. 폭행, 공갈, 사기 등. 경찰관은 민서를 다시 보았어요.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죠. 범죄 조직과 군인의 대치, 그리고 정당방위, 삐용삐용.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요원들이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팔이 완전히 부러졌네요. 이쪽은 갈비뼈 골절이에요. 응급실로 이송해야겠어요. 태준이 들것에 실렸어요. 의식이 돌아온 그는 민서를 노려보았어요. 증오로 가득한 눈빛. 하지만 민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죠. 경멸. 그 한 단어가 그녀의 태도를 대변했어요. 선임 경찰관이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연대장님, 조서를 위해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는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연대장님, 지혜가 울면서 달려와 민서를 껴안았어요. 흑흑.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민서는 지혜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은도 다가와 격려했어요. 연대장님 존경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민서는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어린 동생을 대하듯 부드럽게. 지혜야.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연대장님. 내 잘못이 아니야.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오늘 일은 잊어도 돼. 민서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군인이야. 서로를 지키는 게 우리 일이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죠. 철수가 다가왔어요. 연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민서는 철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경찰이 처리할 겁니다. 빚 문제도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 보세요. 불법 사채는 갚을 필요 없어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식당에 남아있던 손님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장군님, 존경합니다. 민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부끄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민서는 경찰차에 올랐어요. 경찰서로 가는 길. 창밖에 야경이 흘러갔어요. 경찰서에 도착해 조서를 작성했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한 형사가 말했어요. 연대장님, 완벽한 정당 방위입니다. 그는 민서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10명을 혼자. 정말 대단하십니다.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민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밤 11시. 민서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차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각하. 강민서 대령입니다. 오, 강대령. 무슨 일인가? 민서는 오늘 일을 간략하게 보고했어요. 차단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수고했네. 정당방위라니.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어요. 다만 언론에 알려지면 곤란하니
조용히 처리하게. 알겠습니다, 카카. 자정이 넘은 시각, 민서는 부대로 돌아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을 회상했죠. 오늘 나는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했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혜를 지켰어요. 하은을 지켰어요. 철수 아저씨를 도왔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내일이면 다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훈련을 지휘하고, 부대를 관리하고, 부하들을 이끌 거예요. 평범한 군인으로. 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내 삶이야. 차가 부대에 도착했어요. 민서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부대 정문을 바라보았죠. 내일을 향한 발걸음. 그녀는 다시 한번 걷기 시작했어요. 3일 후, 민서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체력 단련복을 입고 부대로 출근했죠. 연병장에 부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침 조례 시간이었어요. 민서가 연단에 올랐어요. 부대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예전과 달랐어요. 그 눈빛에 존경이 가득했어요. 사건 소문이 부대 전체에 퍼졌거든요. 조폭 10명을 혼자 제압했대요. 정말 대단하시다. 민서는 침착하게 조례를 진행했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충성. 충성. 부대원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전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체력 단련 구령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어요. 민서는 훈련장을 돌며 부대원들을 지켜보았어요. 자세 낮춰. 더 빠르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격했어요. 오후에는 전술 교육이었어요. 민서가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죠. 이 지점이 핵심 거점입니다. 주목하세요. 부대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녁에는 부대를 순찰했어요. 오늘 힘들었지? 수고했어. 민서가 병사들을 격려했어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어요. 정확하고, 엄격하고, 따뜻했어요. 훈련장에서 지혜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씩씩해졌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녀는 누구보다 큰 소리로 구령을 외쳤어요. 다른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었죠. 휴식 시간. 지혜가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연대장님. 응. 지혜야. 나도 연대장님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지혜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민서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넌 이미 강해지고 있어. 저녁. 연대장실. 하은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하은이 들어와 격려했어요. 연대장님.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수고했어. 앉아. 민서가 보고서를 받으며 말했어요. 하은이 의자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연대장님.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멋있는 게 아니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하지만 우리는 군인이야. 하은아. 민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약자를 지키는 게 우리 존재 이유야. 그걸 잊으면 안 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죠. 부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여군들의 자긍심이 높아졌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여군이라고 무시하지 마.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들. 남자 장병들도 여군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여군들 대단한데? 우리 연대장님 보면 진짜 부대 전체의 단결력이 강화되었어요. 민서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미소가 번졌죠. 일주일 후,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했어요. 민서가 연병장에서 맞이했죠. 강 대령. 부대 상태 좋아 보이네. 감사합니다. 각하. 공개 행사가 끝난 후, 둘만의 면담이 있었어요. 사단장실. 문이 닫혔어요. 강 대령. 사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잘 처리했어. 자랑스럽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게. 사단장이 민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계급이 높을수록 책임도 크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여군 연대장, 조폭 10명 제압, 온라인이 들끓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진정한 군인이네요. 여군들 파이팅!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비판도 있었어요. 과잉 진압 아닌가요? 폭력으로 해결하는 게 맞나? 소수였지만 신경 쓰이는 의견들이었죠. 군 홍보실이 인터뷰를 제안했어요. 민서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부하를 지키는 것이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군인은 강해야 합니다.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힘은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약자를 지킬 때만 의미가 있어요. 인터뷰 영상이 퍼졌어요. 반응은 뜨거웠죠. 한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태준과 부하들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죠. 폭행, 상해, 공갈, 불법 사채업. 검찰 조사에서 추가 범죄 15건이 드러났어요. 피해자만 수십 명. 태준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되었어요. 군인 출신으로서 부끄러운 행동. 엄벌이 필요하다. 재판부의 판결이었어요. 민서는 뉴스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정의는 승리해요. 박철수 식당.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여기가 그 연대장님이 다니던 곳이에요. 네, 맞아요. 유명해진 거예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빚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철수는 식당 벽에 민서와 찍은 사진을 걸었어요. 액자 아래 문구. 연대장님,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2주 후, 부대 이전 날이 다가왔어요. 민서는 마지막 순찰을 했어요. 부대 정문 앞,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강민서 연대장님,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만든 거였어요. 민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전 전날 저녁, 민서는 하은, 지혜와 함께 철수의 식당을 찾았어요. 어서 오세요. 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오늘은 특별 메뉴를 준비했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따뜻한 국물, 정성스러운 반찬들. 연대장님, 지혜가 말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 모든 순간을요. 민서는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 지혜야. 하은도 미소 지었어요. 우리 다시 만나죠. 연대장님. 당연하지. 우리는 같은 군인이잖아. 세 사람이 웃었어요. 이전 당일, 부대원들이 연병장에 모였어요. 민서가 마지막 훈시를 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의 일을 잊지 말고 더 강하고 의로운 군인이 되자. 충성. 부대원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차량 행렬이 출발했어요. 도로변에 주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며 환송했죠. 아이들이 만든 편지와 그림을 들고 철수도 나와서 격려했어요. 연대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서는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새 부대에 도착했어요. 환영 나온 장병들이 박수쳤어요. 민서가 연단에 올랐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강민서 연대장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장병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민서는 새 부대에 적응했어요. 여전히 엄격하고 여전히 따뜻했어요. 지혜는 특전사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은은 소령 진급이 예정되어 있었죠. 부대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어느 날 철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연대장님, 식당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서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민서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은 새 부대에서의 100일째 되는 날. 3개월 전 그날의 사건을 다시 떠올린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약자를 지키고 악을 응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나는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거야. 민서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다음 날 새벽, 민서는 체력 단련복을 입고 나갔어요. 연병장에서 혼자 달리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리드미컬했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민서는 그 태양을 향해 달렸어요. 아침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어요. 진정한 영웅은 화려하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민서처럼. 이 이야기는 모든 군인들에게 바쳐요. 특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여군들에게, 그리고 약자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진정한 강함은 주먹의 세기가 아니에요.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용기와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올바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에요. 당신이라면 민서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약자를 지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